네, 프로그래머를 위한 컴퓨터 구조 정기철입니다. 지금 우리는 페이빗 가상 머신에서 어셈블리어를 배우고 있고요. 지금까지 7.7절에서 쭉 공부를 해와서 지금 이제 제어문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어문 그러면 영어로는 컨트롤 스테이트먼트죠. 보통 제어문이라고 그러면 이 조건문과 반복문을 말하죠. 이걸 이름을 제어문 또는 컨트롤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이유는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그 실행 흐름을 건너뛰거나 또는 반복하거나 하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한다 라는 뜻에서 제어문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어셈블리어를 배우는 이유는 여러분이 고급 언어로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놈이 어차피 기계어나 또는 중간 코드 형식으로 바뀔 텐데 그 기계어나 어셈블리어 레벨에서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되나, 즉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로 어떻게 변환되나, 그게 궁금한 겁니다. 우리가 기계어나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램을 할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어문, 즉 조건문과 반복문 중에 가장 구조가 심플하고 일반적인 if 조건문, 그리고 if else 조건문, 그리고 while 반복문, 이 세 가지의 제어문이 어떻게 어셈블리어로 바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걸 보고 나면 의외로 우리는 조건문이라고 생각하는 if else 문, 그리고 반복문이라고 생각하는 while 문이 어셈블리어 레벨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한 20분 정도 뒤에는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조건문부터 한번 보죠. 자, 지금 C 언어입니다. 제가 지금 이 교재에서는 계속 C로 예제를 들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문장은 언어에 따라서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으니까요. 자, 보시죠. 이제 메인 펑션 안에서 우리는 if문만 관심 있을 겁니다. 이 코드 하는 일이 뭐죠? 숫자를 하나 입력받아서 scanf 펑션이죠. 그래서 정수를 하나 입력받아서 그 정수가 음수이면 다시 음수로 합니다. 즉 음수이면 양수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숫자를 출력합니다. 즉 이 코드는 숫자를 하나 입력받아서 절대값을 출력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코드를 우리는 이제 페이빗 가상 머신의 어셈블리어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조건 분기문을 한번 보죠. 지난 시간에는 무조건 분기문만 배웠었죠. 근데 그 무조건 분기문 하단에 이렇게 조건 분기문이 쭉 있습니다. 이 조건 분기문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예를 들면 BRLE를 한번 보죠. 이 LE는 less than or equal to예요. 요 놈의 L과 E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뭐보다 작거나 같다란 말은 비교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비교 대상을 A 그리고 B라고 치죠. 그래서 BR12라는 조건 분기문은 A 값이 B보다 작거나 같으면 분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조건 분기문의 설명을 직관적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잠시 직관적인 설명으로 코딩을 하신 후에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 실제적인 내부 수행 원리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작거나 같으면에서 B 값은 무조건 제로입니다. 근데 A 값은 이 조건 분기문 그 위에 있는 이전 인스트럭션의 결과예요. 이전 인스트럭션의 결과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브랜치하라 라는 말이에요. 지금 일단은 그렇게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BRLT는요. LT는 less than이니까 이전 연산 결과가 0보다 작으면, EQ는요. 이전 연산 결과가 0과 같으면, equal이니까요. NE는 not equal이라서 이전 계산 결과가 0과 다르면입니다. 밑에 쭉 그냥 보시면 돼요. 다만 마지막에 있는 BRV, BRC는 우리 예전에 CPU 내부의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기억나시나요? 상태 레지스터입니다. NGBC 4개의 비트가 있었죠. B는 오버플로우고요. C는 캐리입니다. 그래서 BRV는 이전 연산에서 오버플로우가 생기면 브랜치, BRC는 이전 연산 결과에서 캐리가 발생하면 브랜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업 중에는 이 두 개의 인스트럭션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걸 좀 외우시고요. 하여튼 이전 연산 결과가 0과의 비교를 따진다. 실제 왜 그렇게 되는지는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요걸 한번 보죠. 요렇게 두 개의 인스트럭션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LDA죠. 그러면 다이렉트 모드로 넘버 번지에 있는 값이 A 레지스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BRG 주소네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브랜치문은 i라는 어드레싱 모드를 써야 되는데 이놈이 없더라도 디폴트로 이미디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BRG 그러면 이전 연산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이죠. 이전 연산 결과는 A 레지스터의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BRG는 A 레지스터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20번지로 브랜치한다는 겁니다. 하여튼 조건 분기문은 무조건 이전 연산 결과와 0과의 비교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조금 전에 보셨던 절대값을 출력하는 이 C코드를 패백 가상 머신에서 어셈블러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쭉 내려오시면 자, 지금 여기 코드를 보시면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커멘트라고 적힌 부분이 해당하는 C 코드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어셈블러 파트만 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BR 메인에서 메인으로 브랜치 하겠죠. 그 사이에 .block2에서 2바이트가 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입력받을 숫자가 2바이트니까 팹8에서는 그 입력받은 숫자를 저장할 전역 변수 역할을 하는 메모리 공간 같아요. 그래서 메인을 보면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오른쪽에 숫자를 하나 입력받습니다. scanf의 C 함수가 하는 거죠. 그래서 데시멀 인풋, 다이렉트 모드 넘버 번지입니다. 여기 숫자가 입력되어 있겠죠.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설명 잘 들으세요. 여기 가서 설명을 하고 오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C 언어를 배울 때, 즉 C 언어에서 if문을 배울 때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조건이 만족하면 if의 블락을 실행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건너뛴다라고 배웠죠.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 조건이 true이면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합니다. 조건이 true이면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고 조건이 false이면 if의 body를 브랜치하면 되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if의 조건이 true이면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고 true이면요. if의 문장이 false이면 if의 조건이 false이면 if를 건너뛰면 돼요. 방금 한 말이 이해 안 되시면 정지하시고 조금 더 보고 다음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보면 이 조건이 true이면 그냥 그 다음 문장을 실행하면 되죠. 근데 이 조건이 false이면 if body를 건너뛰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조건이 false라는 게 뭐죠? 이 조건이 false라는 말을 조건을 다르게 쓰면 넘버 변수 값이 여기는 심볼이죠.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스킵하는 거죠. 그래서 넘버 번지 값을 A에 넣고 그 A 값이 A 레지스터가 지금 입력 값을 보관하고 있으니까 이 입력값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nd if로 브랜치합니다. 이렇게 브랜치해요.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세 개의 문장이 if의 body 블럭이라는 겁니다. if body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음수로 바꿉니다. 그죠? 그래서 넘버 번지 있는 값을 A에 넣고 negate R이라는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 말은 R 레지스터에 있는 값을 음수로 바꾸는 겁니다. negation 한다고 하죠. 그리고 그 놈을 다시 넘버 번째 스토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if의 body를 위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출력을 하면 되죠. 지금 동영상이어서 방금 제 설명 이해되시지 않으면 다시 돌려서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가 if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하나 설명 안 드린 게 있어요. 요 밑에 있는 컴파일러 최적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코드들 중에 한 줄은 없어도 돼요. 그 코드는 바로 이 줄입니다. 왜냐하면 넘버 번지 있는 값을 A에 가져오는 코드인데 그 전에 가져왔었잖아요. 그리고 A 레지스터 값은 그 사이에
변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컴파일러가 똑똑하다면 위에 C로 작성된 코드를 어셈블 코드를 바꾸면서 이 코드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속도가 조금 빨라지겠죠? 이런 식의 고민을 하는 것을 컴파일러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똑똑하면 더 빠른 기계 코드를 만들 수 있겠죠. 또 컴파일러가 똑똑하면 더 메모리를 작게 쓰는 기계로 변환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향후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시면 컴파일러라는 과목에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이제 조건 분기문의 분기 조건을 따지는, 즉 이전 연산 결과가 0과 어떻다라는 걸 비교하는,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설명해 보죠. 예를 들면 BRLT라고 해보죠. BRLT가 뭐죠? less than이니까 이전 연산 결과가 0보다 작으면이죠. 그러면 이전 연산 결과가 0보다 작으니까 이전 연산이 끝나고 나서 네거티브 비트가 1로 세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건 분기문을 조건을 체크할 때 이전 연산 결과가 0과 어떻냐라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게 직관적인 설명이다 설명을 드렸어요. 조건 분기문은 이전 연산 결과로 생기는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의 상태 비트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른 걸 한번 보죠. BREQ, 제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설명드렸죠? 이전 연산 결과가 0과 같으면, 그럼 이전 연산 결과에서 0이 되었다면 0비트가 1로 세팅될 거라고요.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을 하나씩 다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PU 내부의 상태 비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스트럭션 테이블을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dd라는 인스트럭션을 보면 이 인스트럭션은 NGBC 4개의 비트에 다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데시멀 아웃풋, 숫자를 출력만 할 때는 CPU 내부의 상태를 바뀌어지지 않죠. 그래서 인스트럭션들마다 상태 비트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 비트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걸 설명하는 게 인스트럭션 코드 테이블의 마지막 칼럼 스테이터스 비트였습니다. 자, 우리 지금 if 스테이트먼트 봤고요. 밑에 실습문이 있습니다. 이 실습 문제들도 밑으로 내려갈수록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제 if else 문을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